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긴 장편을 시작하여 이번 시간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수련 작가님의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이 작품은 1994년에 초판 발행된 소설입니다. 한편의 미니 시리즈를 연상하는 알콩달콩한 소설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잘 들려드릴게요.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그들의 사랑. 여보, 이 책도 넣을까요? 지선이 철수가 내민 책 제목을 보다 말고 철수의 등에 기대었다.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이 책 넣어요, 말아요? 지선의 착 가라앉은 기분도 모르고 철수는 오로지 짐 꾸리는 일에만 몰두해 있었다. 저런 목속 같은 인간하고 헤어지는 게 뭐가 섭섭하다고. 그 책 넣지 말아요. 짐만 돼요. 지선이 꽥 소리를 질렀다. 여보, 우리 술이나 한 잔 마시고 마저 짐 쌉시다. 지선이 손을 탈탈 털며 투정 부리듯 말했다. 이지선 씨, 이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끝내버리지. 분위기에 분자도 모르는 위인답게 철수는 여전히 손을 멈추질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집을 떠나야 되는 마누라의 짐을 굳이 제 손으로 챙겨주겠다는 김철수의 정성이 갸륵하기도 하여 지선은 철수의 등을 가볍게 때리고 일어섰다. 석사학위를 따자마자 운 좋게도 지선은 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지방이긴 하지만 그것도 인접한 도시에 있는 두 대학에서 자리가 난 것이다. 옷가지랑 책꾸러미는 자신보다 철수가 더 꼼꼼하게 짐을 꾸릴 것이고 그렇담 나는 뭐 할 게 없나 하고 생각을 더듬던 지선은 책장으로 가 앨범을 꺼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사진에 박히는 것도 좋아하는 지선답게 결혼하고 나서 생긴 사진 천만도 4권이나 되었다. 그러나 철수는 사진의 사자만 들어도 치를 떨며 무슨 플래시든 번쩍하기만 하면 입을 해 벌리고 좋아하는 지선을 천박한 여자라고 몰아세웠던 것이다. 그렇게 고상하시던 철수도 부부란 어쩔 수 없이 닮는 것인지 사진첩을 넘길수록 그의 삐쩍 마른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어느 산 정상에선가는 지선이 하는 양을 흉내내서 양손을 번쩍 올리고 만세까지 부르고 있었다. 학처럼 고고하시던 김철수도 많이 까마귀가 됐구만 하며 고소를 터뜨리던 지선은 시아버지 환갑 사진에 이르자 벌어졌던 입이 꾹 다물어졌다. 거기엔 철순의 부부와 금숙의 부부가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사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사진 앞에서 많은 혼련을 쌓은 지선뿐이었다. 남자들은 입이 어설프게 벌어져 있었고 금숙의 미소는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요즘 당신 형 소식 좀 들었어요? 가방에 지퍼를 잠그기 위해 짐을 누르고 있던 철수는 지선의 갑작스런 질문에 처음엔 멀거니 쳐다보기만 했다. 소식이 없으니까 그대로인가 보지. 그러다 정말 중이라도 되려나? 지선이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금숙이 윤호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철수의 형도 집을 나와 어느 산사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요즘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바싹 긴장이 돼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 어머니도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고. 당신이 우리 집 걱정을 다 하고 별일이구려. 철수가 지선을 향해 의미 있게 웃었다. 나도 당신네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철수가 지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금숙 씨는 잘 있나 모르겠다. 지선이 철수를 보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지선이 금숙을 만난 건 지난해 겨울이었다. 금숙한테서 전화가 걸려오자마자 지선은 집안에 있던 현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은행에서 돈까지 찾았다. 타인에게 인정이 넘치는 지선이 결코 아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지선이 커피숍에 들어섰을 때 금숙은 정물처럼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다. 윤호랑 저는 아는 언니 집에 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자 지선이 묻기도 전에 금숙이 먼저 자신의 거처를 이야기했다. 남편보다 아프신 아버님을 어머님한테만 맡기고 나온 게 더 마음이 많이 걸려요. 어머니 근심이 많으시죠? 지선은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지선은 궁금한 것부터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특별히 기술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파출부 일 나가요. 처음엔 도저히 자존심도 상하고 일도 힘들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냈어요. 그렇다고 윤호를 굶길 순 없잖아요. 요즘엔 파출부보다 벌이가 더 낫다 그래서 도배 일을 배우고 있어요. 시댁이 아니어서 그럴까. 금숙은 갑자기 말이 많아진 듯 했다. 파출부 일을 하노라면 주인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걸까. 거기다 금숙은 지선에게 존칭을 쓰고 있었다. 우습게도 지선은 금숙의 그런 말투에 자신이 금숙을 어떻게든 더 도와줘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마저 느꼈다. 여자가 도배 일을 하자면 꽤 힘들 텐데요. 힘들어도 먹고 살자면 할 수 없죠. 남자가 많이 배웠다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며 고급 실업자가 되어 있는데 저라도 이렇게 해야 애를 금숙의 눈가에 맑은 이슬이 맺혔다. 회사를 그만둘 때는 사업이 안 되면 노가다라도 뛰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직장에서 받아주긴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좀 해보라고 하면 내 체면에 내가 누군데 하고 나오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넉넉하지 못한 집안 신세를 질 수도 없고 서방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우리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마음껏 해서 가슴에 진 응어리가 풀릴 수 있다면 지선은 뭐라고 위로조차 하지 못하고 그 큰 입을 꼭 다물고만 있었다. 지선 씨는 여성학까지 공부하니까 지선 씨가 만약에 제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금숙은 지선을 동서라 부르지 않고 지선 씨라고 이름을 불렀다. 형님이니 동선이 하는 가족 안에서 주어진 어떤 틀들보다 금숙은 지선을 그저 친구 같은 여성으로서 느끼고 싶은 걸까? 금숙은 지금도 여성학이란 말을 힘주어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선은 자신도 그런 형편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금숙은 지선으로부터 분명 그 대답을 원하고 있을 텐데도 말이다. 그건 금숙이 지금까지 해내고 있던 큰며느리의 하중을 자신이 받게 돼서 그러는 건지 따져보았지만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았다. 여성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죠. 물론 서로 존경하는 부부가 되면 더 좋겠지만요. 지선은 금숙이 분명 만족해하지 않을 일반적인 대답만을 몽뚱그려 하고 말았다. 시숙님이 절에 들어가신 소식은 들으셨나요? 절에는 왜? 금숙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듯 눈이 커졌다. 시댁은 물론이고 친정이조차 연락을 안 하니깐 전혀 소식을 모르고 지내죠. 설마 종이 되려고? 그 사람은 세상을 사는 걸 벅차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면서 그래도 세상을 살 용기를 가진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던 저마저 그 사람의 곁을 떠났으니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금숙의 눈빛은 또 젖어들었다. 지선은 금숙의 그런 눈빛이 차라리 안도스러웠다. 그건 서로에게 애정의 부심만은 남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제가 없어서 지선 씨가 집안에서 힘드시죠? 결혼한 여자가 며느리란 본분을 한시라도 잊어버리겠는가. 금숙이 지선의 무거워진 짐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지선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시댁에 내려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을 하면 금숙 씨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시숙님이 생활력도 없고 막힌 데가 좀 있지만 사람은 더없이 좋은 분이시잖아요. 시댁 어른들도 그만한 분들이 없으시고. 그건 지선의 진심이었다. 금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수건으로 눈물만 훔칠 뿐이었다. 지선은 괜히 금숙의 가슴만 후벼 파놓은 것 같아 그 말을 꺼낸 게 후회스러웠다. 금숙과 헤어질 때 지선은 흰 봉투에 담긴 돈을 내밀었다. 이건 저희들의 성의예요. 통장 온라인 번호라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형편이 닿는 대로. 지선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금숙이 뒷말을 이었다. 아니에요. 마음은 고맙지만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금숙의 혼자 일어서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이 지선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여자들이 남편의 부정을 보면서도, 아니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맞고 살면서도, 아니면 또 다른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런 남편과 갈라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 문제와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는 것이 아닌가. 금숙 씨 마음 알겠어요. 이건 저희들이 금숙 씨 힘내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번만 받을게요. 잘 쓸게요. 금숙이 눈물이 그친 해맑은 얼굴로 선선히 웃었다. 지선은 금숙에게 또 꼭 연락하란 말을 잊지 않았다. 지선은 금숙과 헤어져 돌아서면서 갑자기 코끝이 울려오는 걸 느꼈다. 그 부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헤어져 살아도 되지 않을 부부가. 지선은 금숙을 떠올리자 겨울 찬바람 속으로 어깨를 옹성거리며 떠나던 금숙의 뒷모습이 생각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우리 술이나 한 잔씩 해요. 이번엔 철수도 선선히 응해주었다. 이 사회가 우리 형네를 갈라놓은 셈이지. 우리 형이 이 사회에 더 잘 적응하는 생활력만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겠지. 철수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부대끼며 살다가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한평생을 당신 말처럼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는 게 부부라는 건데, 세상에 부부들이 별거니 이혼 같은 것을 안 하고 오손도손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고 보니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이죠. 하고 지선은 철수에게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다. 그러는 당신도 나랑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잖소. 그러나 철수는 그래 우리는 찰떡궁합이요 하는 대신에 지선의 아픈 곳을 찔렀다. 꼭 이 마당에 저런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당신은 뭐 나한테 이혼을 협박한 적은 없고요? 그건 당신이. 지선이 철수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인간의 도리를 몰라서 이기주의적 발상에 젖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나도 다 알아요. 철수가 무슨 말을 할지는 불을 보듯 훤한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만 부부관계라는 것도 그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혼이니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겠소? 철수가 지선의 말에 사족을 달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삐걱거리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이 대개 여자들의 출산 전후로 해서 바람을 많이 핀대요. 여자는 올챙이배를 해가지고 숨을 헉헉거리며 집안일을 하고 죽을 힘을 써서 애를 낳고 불편한 몸으로 애를 키우는데, 그때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인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도 아니죠. 지선의 말에 열기가 묻어 있었다. 여자도 마찬가지인 데가 있지. 철수가 지선의 잔에 술을 따르며 넌지시 한마디 하였다. 그래요. 당신 말처럼 나도 그랬어요. 김철수 씨, 이제 이렇게까지 자신을 반성했으니 됐죠? 당신은 아직도 멀었다고. 칭찬 좀 해주면 어디 덧나나? 지선이 술잔을 털어넣었다. 이제 당신하고 살만하니까 주말 부부가 되어 떨어져 살아야겠네요. 이 김치 맛있게 익었는데? 철수는 동문서답이었다. 작년 겨울 둘이서 담근 김장김치를 간하고 배추 씻는 제일 힘든 일은 철수가 다 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 가닥을 손으로 뜯어 오물거리고 있었다. 그거 내가 아침에 항아리에서 내온 거예요. 고층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라 장미 넝쿨이나 좀 있는 화단에 구색은 다 갖추어 철수가 김장떡까지 묻었었다. 당신 나 없다고 바람 피우지 않을 거죠? 그건 모르지. 학교에 다니면 지적이고 멋있는 여자들이 넘쳐날 테니까. 이해해 주라고. 당신 대학원 공부하는 이유가 다 딴 데 있었구나? 지선이 철수의 팔을 꼬집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철수가 직장을 끝내고 다녀야 하는 야간 대학원일 망정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철수에게 지고 있던 지선의 마음의 빚을 한꺼풀 덜어주었다. 자신보다 더 학구적이고 논리적인 철수가 직장 생활에만 매달려 있고 자신만 공부를 계속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여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여? 바람 안 피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난 당신이 바람 피울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또 뭐가 문제요? 지선이 말을 할 듯 말 듯 하자 철수가 답답한지 재촉을 하였다. 나 이렇게 지방 대학으로 떠돌면 우리 아이는 갖기 힘들 텐데 당신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여러 번 말했지만 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 모든 것 팽개치고 집에 들어앉아 애만 키우는 사람이 되는 건 원하지 않소. 우리가 지금 애를 낳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은 당신이나 나나 동감하는 바 아니오. 당신도 서울 가까운 대학으로 와야 할 것이고 나도 이왕 시작한 대학원이니까 그걸 끝마쳐야 애를 볼 시간도 생길 것이고. 당신이 무슨 애를 본다고 그래요. 지선의 이 물음은 사실상 철수가 애를 돌볼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에서 물은 것이었다. 가사 노동도 남녀가 같이 해야 하듯이 당연히 육아도 부모가 함께 해야지. 형편이 닿는 대로 말이죠. 철수가 의미하는 가사 노동이나 육아에 남자의 참여가 여자들과의 물리적인 반반의 나눔이 아니라는 것을 지선도 이미 알고 있었다. 철수가 대답 대신 술잔을 들었다. 어머니한테 연락 자주 할게요. 그래 주면 좋고 지금 어머니 심사가 말씀이 아닐 테니까 당신이라도 위로를 해드리면 조금이나마 든든하시겠죠. 지선이 다시 한번 거실에 놓인 트렁크와 철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일주일간의 이별인데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5일간의 이별이 될 텐데도 지선은 철수를 못 만난다고 생각하자 새삼스럽게 마음이 아파왔다. 지선이 철수의 터슬터슬한 볼에 손을 대었다. 이지선 선생님, 좋은 강의 잘 하시구랴. 젊은이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잊지 마시고. 철수가 지선의 그 손을 잡았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인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형용사를 찾아내어 당신 앞에 그 말을 붙이면 꼭 적당할까. 지선은 철수의 눈빛이 남편이라기보다는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몰가에 내놓는 어린애 같은가 보죠? 잘할게요. 나도 그러리라 믿지만. 아내의 사회적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철수는
지선을 못 내 걱정스러워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요. 건투를 비오. 철수가 지선에게 힘을 주려는지 갑자기 말과 안색을 바꾸었다. 당신도요. 둘은 술잔과 함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눈길을 부딪혔다. 생각보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많았다. 여성학이란 학문이 가지는 호기심일까? 아니면 지난 학기 강사가 학점이 후했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라도 난 걸까? 아니면 여성학이란 학문을 도대체 어떤 잘난 여자들이 하는 건지 그 면상이라도 보자는 억지가 낀 것은 아닐까? 하여튼 가물에 콩나듯 하는 것보다는 콩나물 시루 같은 강의실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는가? 지선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눈부신 청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았다. 나는 눈부신 날개를 단 이 청춘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지선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다. 갑자기 철수의 얼굴이 눈앞에 밟혔다. 그가 힘을 내라고 자신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였다. 여성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겠지만 책에 보면 머리말이나 작가의 말이 있듯이 오늘은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성학이란 학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기 앞줄에서 세 번째 안경 낀 남학생,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있는 대로 말해볼래요? 그 남학생은 뻔히 자기 자신이 지적당한 걸 알면서도 일부러 좌우를 기웃기웃했다. 그러다 그래, 너 말이야 너 하는 주위 친구들의 웃음이 터지자 뒷머리를 긁으면서 엉거주춤 일어났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강의실은 일시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젊은이다운 제기에 지선도 픽 웃고 말았다. 그럼 여기 줄무늬 티를 입은 여학생, 왜 여성학이란 강의를 듣게 됐습니까? 그 여학생은 손가락으로 볼펜을 몇 번 팽글을 돌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성의 현실을 알고 그 해결책을 알고자. 여학생의 대답에 시장같이 어수선하던 강의실은 잠옷 심각한 빛을 띄어갔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여학생이 한 말을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선이 앞머리칼을 쓸어 올리면서 학생들을 쭉 둘러보았다. 강의실엔 갑자기 이런저런 말소리마저 뚝 끊기고 물을 끼얹은 것 같은 고요가 찾아들었다. 누구도 선뜻 자기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여성 현실에 대한 깊은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선이 할 말을 다시 고르느라고 교단 위를 몇 걸음 걸었다. 여성의 현실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 구조와 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여성 노동자, 남자들도 힘든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촌 여성들, 자신의 몸이 바로 생계수단인 매춘 여성들, 그리고 빈민 여성들. 여성의 현실을 논하자면 경제적 억압과 성적 질곡이라는 이중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기층 여성들을 물론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선에 가라앉았던 목소리는 여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갔다. 그러나 문제는 비단 이런 기층 여성뿐만 아니라 단지 그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최후의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간단합니다. 그건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도 인간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순간 여학생들의 그늘졌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다. 천사와 같은 어린아이가 성폭행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직장 내에서 여자들은 모두 사원 취급을 받아야 하고, 거기다 남자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적 노리개 노릇까지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이고,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하는 절대 군주와 시녀의 관계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사돈의 팔촌까지 경사가 나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힘겨운 출산의 고통을 치렀으면서도 서러움에 눈물을 훌쩍여야 하는 것이 우리 여인네들의 현주소입니다. 이제는 아예 여자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무자비하게 찢겨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강의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성학이란 학문은 이런 현실적 바탕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여성학이란 학문이 사실 왜곡되어진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저도 한 사람의 여성학도로서 솔직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인텔리 여성들의 과도한 자기 주장이나 여성들의 집단 이기주의, 가족의 해체를 주장하는 탈규범적인 면까지 띄어서 남성들은 물론이고 같은 여성으로부터도 유리돼 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잘난 인텔리 여자들만의 여성운동이 몸통이 한아름이나 되게 가로퍼진 이 땅의 평범한 아낙네들과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여성운동이 될 수 있을까? 여성학이란 학문을 연구하고 여성 해방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꿈은 단순합니다. 여성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성들과 동등한 인간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남성들도 또한 인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간에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깨우쳐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도 경사가 났다고 시어머니가 춤출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난데없이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건 지선의 말에 동감을 나타내는 학생들의 진정의 표시일 것이다. 말을 마친 지선의 얼굴은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강의실을 벗어났을 때 아직도 서늘한 기를 품고 있는 3월의 바람이 지선의 짧은 머리칼을 살짝 들었다 놓았다. 지선은 문득 철수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애할 때부터 가끔 철수에게 편지란 걸 썼지만 그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지선의 편지에 답장을 보낸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분명 답장은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지선은 그에게 긴 편지를 써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다. 이곳 교정에도 그 옛날에 당신과 나의 그 캠퍼스처럼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며 첫 번째 강의를 박수 속에서 끝내고 나오면서 김철수 씨 생각을 많이 했다는 금묵자흑이라 이제 이지선이도 당신만큼 격조가 높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뇌리를 스친다는 이지선이가 강의 잘한다는 소문이 서울까지도 입성할 거니깐 김철수 씨는 귀를 잘 열고 있으라는 추신을 넣어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김철수 씨의 표정은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며 지선은 책을 한아름 옆구리에 끼고서 연구실로 향했다. 네, 김수련 작가님의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총 11편의 영상으로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네, 철수와 지선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라서 저도 마음이 편했는데요. 자, 긴 장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